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돈나무 누나의 비밀 계획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좀 뽑아 보았는데,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면서 이제 돈나무 누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 27일 기준점으로 50조 원을 돌파했고 이틀 연속 거래량도 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유출 대비보다 여전히 순유입량이 상당히 많은 영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잘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요, 당연히 유입량이 계속해서 잘 방어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선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산 규모도 상당량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4시간 동안 대략 18만 명 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대부분 알트코인의 이제 비중의 숏 비중을 해서 좀 많이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에서 무모하게 숏 베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숏이니 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세장은 대세대로 흘러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왜 대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76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9조 원 정도에 있는 거래량이 계속 경신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대부분 블랙록 피델리티 순이 제일 높은 형태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는 추이는 어느 정도 때 나오냐면요, 카이코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주말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적어지게 된다고 써져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기관 참여 증가와 시장 인프라 부분에 따른 변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 내용이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금요일장하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 그 중간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ETF는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야 하이 카테고리의 ETF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지수가 좋아야 ETF의 유입량도 버텨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24시간 코인장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ETF에 미묘한 괴리 폭이 좀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통상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마켓메이커의 주력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저기 디파이 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만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요즘은 영국과 미국의 이제 대부분 그쪽에서 좀 움직임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파이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그쪽도 아무래도 주말은 좀 쉬려고 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 아니고 지금은 왜 급등이 나타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이 내용도 눈치 게임 속에서 기관이 이제 포지션을 명확하게 좀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내용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 줄 포지션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ETF들이 ETF와 비트코인과 괴리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자, 블랙록 하고 이제 나머지 ETF들은 현물 구입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시점이
연결적 구도 관계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대부분 블랙록이 대부분 OTC 장외 거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가에 있는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조조하게 가는 것이죠. 아예 안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제 치트키를 쓰는 돈나무와 피델리티 누나의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피델리티와 아크 인베스트는 왜 시장가, 그러니까 즉 코인베이스 마켓을 좀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쪽에서 대부분 좀 시장가로 매입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세겠죠.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의 추세도 상당히 좋은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략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ETF 상품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OTC로만 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수그러들면 이것도 ETF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통상 ETF가 상품이 오픈이 되고 여기서도 못해도 1, 2분기 정도 때까지 이걸 인기와 그 다음에 유입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상 이쪽에 자금이 좀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치트키를 좀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OTC 거래하는 게 좀 더 괜찮은 이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시장가에 딱 긁어버렸다는 건 가격의 방어와 마케팅과 그 다음에 자금 결집력, ETF의 상품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척도를 계속 부스터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치트키를 좀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런 공세가 앞으로 더욱더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 중에 하나는, 자, ETF의 의미는 자금 유입에 따른 기대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 보았을 때도 기간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변화 추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테더 CEO가 펀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 나중에 이제 ETF 상품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할당치를 이제 곧 언젠가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어서 뭐 20%, 3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래서 뭐 많게는 5%대까지는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니 이제 희망사항은 5%이지만 뭐 0.1에서 1%요 사이까지는 계속 이제 분포들을 점차적으로 늘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면 덩달아 ETF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나쁠 건 없겠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SEC 제출 서류 비트코인 현물 투자 명시,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건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미리 제출 서류로 이제 계속 유럽 펀드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수익률만 일단 챙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시하고 또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판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개월 뒤나 몇 년 뒤게 되면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은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덜하고 초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이거는 매력적인 자산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오피스 임원의 블랙록 비공개 행사에서도 포트폴리오 28% 할당을 공고했다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밀고 있고 블랙록은 워낙 잘 나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자, 이번 형태에서도 블랙록이 자산 규모가 벌써 10조 원을 넘었고요. 거래량 하루 추이에 따른 유입량도 거의 한 8천억 원 정도가 계속 찍어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2등, 3등에 있는 애들이 치트키를 써주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이제 시장가에 굳이 긁을 필요성이 없으니 이제 이런 형태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좀 지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고 있고 우리의 파트너 관계에 있는 동맹적인 ETF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에 있는 애들을 좀 믿고 한번 가보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너희들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걸 비공개 행사에서 했다라는 게 주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핫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접속 장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쪽도 요즘 가장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로빈후드 주식을 좀 보던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보던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차 하고 늦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라고 이제 핑계 대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적은 돈이라도 3만 5만 원이라도 제발 사라고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다가도 제가 분명히 남겼죠. 그래서 이 영상도 언제 제가 주말에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팁을 좀 더 드린다고 하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있는 미국 주식이 어떻습니까? 저녁에 올라가잖아요. 아시아장의 비트코인의 24시간 동안 거래와 지금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장 먼저 잘 갈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잘 간다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포지션이.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투트랙 전략을 써서 이쪽도 챙겨먹고 저쪽도 챙겨먹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왜냐? 아시아장이 좋은데 이 다음 미국장 시간대로 넘어갔었을 때 안 좋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K뱅크에 있는 순위가 8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업비트 빗썸도 원래 저번에 대부분 21위, 22, 27위 정도 했었는데 벌써 7계단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금융권의 1위는 누구냐? 예, 3.3. 그러니까 연말정산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연말정산 정도가 이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니까 아무래도 이 상위권이 나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에 따른 분위기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디파이 펀드나 여러 가지에 있는 이런 공모가 아주 뜨거워요. VC 쪽도 투자도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져 있어서 굳이 문제점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RC10이나 애쉬 머터리 파이낸셜에서도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나쁠 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기본에 우리는 좀 중시를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기본적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자,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요 시점 대비가 되면 이제 알트코인에 따른 분위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미넌스에 따른 움직임이 1%만 빠져도 제가 녹화해 찍고 있는 시점에서 1,600조 원 시총을 보여주고 있으니 당연히 이거의 1%면 얼마입니까? 10%가 160조 원이니까 1%면 16조 원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택스가 지금 5조 정도가 되니까 5조에 10%면 얼마입니까? 네, 당연히 5,800억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5,800억 정도니까는 실질적으로 16조 원이 나뉘어져서 만약에 BTC 마켓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BTC 마켓은 도미넌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10% 정도는 금방금방 올리고도 돈이 남잖아요. 네, 1조 원도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16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6개에 있는 알트코인 이상을 펌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천억씩만 들어가도 5%가 넘게 한다라고 하면 5조 원 밑자리에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0개 이상에 있는 또 50개 이상에 있는 펌핑이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망 있는 코인들에 한해서 더욱더 핫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지들도 요즘 동향들이 좋은 게 요즘 갑자기 꼭 웃긴 게 머스크 형이 꼭 민코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 민코인 강아지 세트들이 또 주고 있고 요즘은 이 BRC20의 비트코인 도구에도 프리세일에 510만 달러 정도가 모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부분이나 여기서 이제 주춤이 되는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알트코인 쪽으로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놓치지 말고 잘 받아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더 먹을 복은 많이 있으니 원래
가는 놈이 더 갈 거고요. 못 간 애들은 여러분들이 물렸던 거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구간대로 갈 것이니까 이런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돈나무 누나와 피델리티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춤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인기도가 떨어지니까 블랙로그 움직여 주진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일단은 시장가로 긁어서 가격도 올려버리고 유입량료 땡기고 그리고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취지가 좀 많이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발언이 2030년 148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시장가로 계속 긁어버리면 되죠. 유입량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돈을 다 모아서 계속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형태로 하면 ETF 공모자금도 나오고 ETF 가격대도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 가격대도 올라갈 거고 누구나 다 좋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캐시우드 누나는 다 계획이 있었고 7년 이내 2100% 이상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넘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그레스케일이나 코인베이스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매도 해주고 있다는 건 총알로 둘 중에 하나를 산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 동향은 테슬라나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에 있는 이제 아크 비트코인 ETF를 더욱더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태에서 가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때까지 종고에 따른 걱정을 할 필요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3년도 때 불장이 났죠. 여기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라서 안 보이는 건데 결국에 종고를 돌파를 하고 더 갔습니다. 그죠? 더 갔죠. 여기고 여기서 더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종고를 넘고 더 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종고가 지금의 고점이니까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춤할 수는 있어도, 물론 다 주춤의 단기가 있어요. 여기 지날 때 한 방에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 주춤이 좀 갔다가 언젠가는 쉽게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